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및 11번째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답답한 헌재 때문에 국민들의 속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산불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두 분 지난 한 주 어떠셨는지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자, 현재 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계속 늘어지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믿음으로 윤석열의 파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론조사 빛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야말로 격동의 사법 위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무죄 선고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남은 거 이 100일이 넘도록 오리무중인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한 주간 여론조사와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와 함께 특별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소개해드릴 여론조사는요. 매우 독특한 조사로 사실상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처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큰 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조사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법과는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른 어찌 보면 패널 조사와 비슷한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론조사 빛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부 순서 한 주간의 여론조사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정기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 NGI 분석과 함께 살펴보는 일명 여조 칵테일 시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입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40%, 국민의힘 36%로 지난주와 같이 민주당이 4포인트 앞섰습니다. 3주 연속 같은 수치고 5주 연속 민주당 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 응답자 비율을 1대1대1로 가정한 NGI는 지난주보다 2.3포인트 높은 12.3포인트입니다.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지만 NGI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43.6대 국민의힘 40으로 3.6포인트 민주당이 우세로 돌아섰습니다. NGI는 8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지난주 월요일 정기조사 1000샘플입니다. 민주당 47.8대 국민의힘 31.6으로 민주당이 16.2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KPI 뉴스가 의뢰한 리서치뷰 조사는 민주당 45.8대 국민의힘 34.4로 민주당이 11.4포인트나 앞섰습니다. NGI 수치도 13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확실히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MBS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36포인트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NGI는 5.2포인트 차로 지난주보다 민주당이 4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네. 자, 참고로 여론조사꽃 ARS 15,000 샘플 조사는요. 51.4대 37.6으로 13.8%포인트 차였고요. 지난주보다는 한 3% 정도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꽃 3,000 샘플 안심번호 전화 면접 방식은요. 16.6%포인트 차로 1000샘플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요. 한 주간 언론에 소개된 여론조사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이트 뉴스입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22일에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는지 조사한 결과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4.3%, 정권 연장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0.2%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에 조사보다 정권 교체 응답률은 3.5%포인트 늘고 정권 연장 응답률은 3.6%포인트 줄어서 격차는 14.1%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전국 7개 권역 중에 대구, 경북과 강원, 제주 두 곳만 정권 연장 응답률이 오차 범위 밖에서 높았을 뿐 나머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 충청 등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두드러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응답률이 47.3%로 같아서 팽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50대 이하는 정권 교체, 70대 이상은 정권 연장으로 갈렸고 60대는 정권 교체 48.2, 정권 연장 48.1로 팽팽했습니다. 중도층은 정권 교체 64.4, 정권 연장 30.8로 교체 여론이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ARS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조원 CNI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KPI 뉴스 대선정당 후보 지지도입니다. 차기 대선정당 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7%포인트 넘게 앞서면서 전주보다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지난 23,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내일이 대통령 선거이라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7.5%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민주당 후보 지지도는 3.5%포인트 상승했고요.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는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양당 지지도 격차는 10.8%에서 17.5%포인트로 더 커졌습니다. 네, 프레임 공감도 보시겠습니다. 제21대 대선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밝혔고요. 36.5%는 정권 연장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의 격차는 21.5% 오차 범위 바뀝니다. 정권 교체가 13.3% 앞섰던 3월 3주차 조사 결과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정권 교체 공감도가 3.6%포인트 상승하고 정권 연장 공감도는 4.6%포인트 하락한 결과입니다. 정권 교체 공감도는 6주연승 상승세, 정권 연장 공감도는 6주연승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권 연장 공감도가 30%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첫째 주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정권 교체가 과번을 점하면서 정권 연장보다 우세했습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을 3주 연속 앞선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45.8, 국민의힘 34.4%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본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 국민의힘은 1월 2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당 격차는 11.4%포인트로 오차 범위 바뀝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3.6%포인트 뛰고 국민의힘은 5.3%포인트 내려서 격차가 전주보다 확대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6.8, 개혁신당은 3%였습니다. 보수층의 69%는 국민의힘, 진보층의 74.7%는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을 25.1%포인트 앞섰습니다. 중도층에서 양당 격차는 민주당이 16.4% 앞섰던 전주보다 8.7%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315명이었습니다. 진보는 264명, 중도는 371명이었습니다. 전주 대비 보수는 21명, 중도층은 46명 줄고 진보는 55명이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3.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PI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0%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3%에 그쳐서 21대 국회 때보다도 낮은 평가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에서 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7일 발표한 전국 지표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1대 국회에서 24에서 35% 수준에 그쳤으나 22대 국회에서는 35에서 40%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잘한다는 평가는 21대 국회에서 24에서 35% 수준이었으나 22대 국회에서는 22에서 23%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 여조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국회 활동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훨씬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조기 대선과 함께 총선을 한번 다시 치러서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내란 동조 세력들을 전부 다 교체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한 주간 여론 동향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위클리 윈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한덕수입니다. 먼저 헌재입니다. 헌재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 1위는 탄핵으로 나타났고 2위는 윤석열이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선고, 파면, 재판관, 이재명, 국민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 1위는 헌재였으며 이어 탄핵, 기각, 윤석열, 선고, 총리, 재판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비상계엄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법적 위법성 측면에서 쟁점이 다르므로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 발표한 한국갤럽과 월요일에 발표했던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입니다. 2025년 3월 넷째 주 조사인데요. 오늘 나온 조사 결과 간단한 요약 개요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41, 8%포인트 차입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4, 김문수 8, 한동훈 5, 오세훈 홍준표 3, 조국 2, 안철수 1입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 현 정권 유지 34, 정권 교체 53입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 60, 반대 34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성향에서는요, 62%가 정권 교체를 희망했고 70%가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합의안에 대한 찬성이 38, 반대 41%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에서 열의 6명이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좀 자세히 살펴보죠. 지금 지난 3주 동안 40대 36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8%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좀 상세 결과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으로는 이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 44대 29, 43대 30으로 크게 앞서고 있고, 충청권도 지난주 아마 충청권에 좀 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40대 38로 다시 역전을 시켰네요. 호남 지역에서 68대 5, 지난주 7%였죠. 국민의힘 지금 5%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 분명히 호남에서 10% 이상, 국민의힘에서 절대 나오지 못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울경에서는 조금 뒤지고 있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부울경이 접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19대 55. 대체로 지난 대선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아까 김문수가 8%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문수가 22%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관망층이 39%까지 올랐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는 답이 없다. 뭐 이런 반응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최고 높은 지지도가 22%에 불과하니까요. 자, 다음은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 결과입니다. 자, 민주당이 맨 위는 이제 정당 지지율이죠. 민주당이 51.4대 37.6으로 13.8%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4%인데요.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국민의힘보다 17.8% 높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아래는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은 것입니다. 그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53.6,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6.5로 정당 지지율보다 더 벌어진 17.1%포인트 차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응답자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5, 국민의힘 후보는 35.5%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포인트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당선 가능성 인식에서는 크게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한국갤럽과 여론조사 꽃의 이념 성향 분포 비교입니다.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갤럽이 보수응답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세 조사 모두 중도가 조금씩 줄었는데요. 대신 진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의 격차가 일제히 줄었고 그 결과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좀 더 우세로 이어졌습니다. 대개의 경우 진보응답자의 비율이 늘면 그 지지율의 강도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 보수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지 강도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부 여론조사 꽃이 윈지코리아와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윈지코리아와 함께 매우 특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전국을 대상으로 ARS RDD 또는 ARS 안심번호로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인천, 그것도 인천의 서구, 또 서구에서도 가좌 2동, 3동, 4동 아주 작은 동인데요. 이 세 개 동만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천 서구 가좌동을 선택한 이유가 다음 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 대선 전국 득표율이 47.8대 48.56 있죠. 자, 그런데 가좌 2, 3, 4동 저희가 조사한 지역은 득표수로 보면 13,523대 13,522 이재명 대표가 딱 한 표 이긴 그런 지역입니다. 세 개 동 역시 비슷비슷한 수치인데요. 그야말로 초박빙 지역 세 개 동을 합쳐서 지난 대선에서 한 표 차가 났던 그 동을 심층 분석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개 동을 조사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박빙 지역을 이제 조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동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500샘플을 조사하면서 안심번호를 확보하는데 거의 뭐
전 주민들을 다 대상으로 사실상 전수조사에 가까운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이게 패널 조사와 비슷한 성격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패널 조사는 과거 MBC에서도 했습니다만 수억 원이 드는 그런 조사입니다만은 이 조사 결과가 유의미하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그런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제가 없어서요. 좀 더 저희가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치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개요와 함께 정당 지지율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27일 이틀간 인천 서구 가자 2, 3, 4동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ARS 안심문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 6.9%, 접촉률 61.8%입니다. 네, 정당 지지도 보시겠습니다. 가자 2, 3, 4동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민주당이 48.5%, 국민의힘이 39.6%로 민주당이 8.9%포인트 앞섰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소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4, 진보당 0.8, 기타 정당 3.0, 무응답이 2.8%포인트로 조사됐습니다. 이념 분표 보시겠습니다. 이념 분포별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77.8%이고 진보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85%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진보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비율은 4.7%에 그쳤으나 보수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14.6%였습니다. 중도층에서 48.5대 37.5%로 11.0%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이 NGI로 보면은 9.7%로 정당 지지율 차이보다 큰 것은 민주당 지지 결집도가 더 강한 것으로 의미됩니다. 네, 정당 지지율 보시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여성의 격차가 월등하게 큽니다. 동별로는 다수의 격차는 있지만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것이 눈에 띕니다. 나머지 연령대는 여론조사 곧 15,000 샘플의 연령별 지지도 분포와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네, 전국에 15,000 샘플을 조사한 것과 작은 동 몇 개를 조사한 500 샘플의 지지율 분포가 흡사하다는 것은 바로 여론조사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대선을 가정한 3자 구도 대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만약 내일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51.6%, 국민의힘 38.1%, 제3지대는 2.5%입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13.5포인트로 정당 지지율보다 컸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4.3대 국민의힘 37.3으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91.5%로 매우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에 불과했습니다. 보수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5.9%인 점을 감안하면 진보층의 결집이 매우 뚜렷합니다. 다만 평소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을 반반 정도 찍었다 응답한 층에서는 민주당 36.5대 국민의힘 38.5로 엇비슷했고 제3정당 지지도가 16.1%나 됐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 54.1%, 정권 연장 35.8%입니다. 남녀 모두 정권 교체 비율이 높았고 지역의 동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60.8대 정권 연장 32.8로 정권 교체가 2배 가까이 높았고 보수층에서도 18.6%는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끝으로 적극 지지층에서 정권 교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저 3자 대결의 경우는요, 이념 성향보다 과거
투표 경향으로 분석한 것이 좀 더 제대로 된 반영이 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점이 좀 눈길을 끕니다. 자, 다음은요, 투표 의향과 투표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표 의향을 물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9.1%,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4.7%로 투표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93.8%였습니다. 이 투표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불과했습니다. 연령이나 지역별 차이는 별로 없고 20대에서도 투표 의향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보수층에 비해서 투표 의향이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비해서 약 10% 정도 적극 투표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는 층에서도 윤석열에 투표하겠다는 층에 비해서 적극 투표 의향이 10%나 높았습니다. 예, 투표 의향이 실제 대선 투표율 70%대 후반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지요. 이게 바로 ARS 조사의 특성입니다. 정치의 고관여층,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들이 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은 지금 진보층의 결집이 아주 뚜렷하고 사실상 이 결과만 본다면 진보층은 투표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의 이념 성향 분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본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6%로 보수 27%에 비해 2.6포인트 높았습니다. 성별, 지역별로 약간 차이를 보였는데요. 남성의 경우 보수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진보 비율이 높았습니다. 진보층에서는 과거 투표에서 진보정당에 투표했다는 비율이 55.1%, 보수정당에 투표했다는 비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진보층에서도 15.2%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반반 정도 투표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수층도 주로 보수정당에 찍었다는 비율은 56.5%로 높았고 진보정당을 주로 찍었다는 비율은 6.9%, 반반씩 찍었다는 비율은 22.4%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조사의 특성을 보조 설문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최근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어떤 성향의 정당에 주로 투표했는지 물었습니다. 진보 성향에 주로 투표를 했다는 비율이 50.2%고 보수 성향 정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입니다. 반반 정도 투표를 했다는 비율이 6.4%인데요. 반반씩 찍는다가 6.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위 스윙보터, 스윙보터가 매우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자신의 지지층의 결집이 결국 승부를 결정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진보층에서는 평소 진보정당을 주로 찍는 비율이 93.3%고 보수정당을 찍는 비율은 2.1%에 그쳤습니다. 보수층은 반대로 보수정당을 찍는 비율이 79.5%, 진보정당을 찍는 비율은 12.9입니다. 중도층에서 진보정당을 주로 찍는다는 비율이 51.9, 보수정당을 찍는다는 비율이 36.3%였습니다. 자, 중도층에서 진보정당을 찍는 비율이 높은 것은 진보 성향이 일부 중도층으로 편입돼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 20대 대선이죠. 20대 대선 투표 이력을 응답자 특성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는 비율이 48.5, 윤석열을 찍었다가 40.9입니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는 완전히 똑같은 한 표 차이였으니까요. 완전히 똑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대로라면 이 지지율도 똑같이 나타나는 게 맞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번 조사의 응답자의 진보 진영이 좀 더 결집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최근 윤석열의 상황을 보면요,
실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 중에서도 일부는 거짓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은요, 선거에서 진 후보를 찍은 쪽에서는 거짓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지지했지만 지지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기 어려운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48대 41 정도이지만 비슷하거나 이재명 대표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조사 응답자의 분포에서 이재명 대표를 찍은 비율이 다소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현상은 지난 여론조사 꽃 3천 샘플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조사 결과를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현 상태에서 진보층의 결집이 눈에 띄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 특성상 해당 지역구의 뭐 국회의원 활동이 전반적 활동으로 인해서 뭐 지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지역을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패널 추적 조사 방식으로도 유효한지는 앞으로도 저희가 더 조사를 통해서 연구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특별조사 결과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꼭 보답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 빛 시간에는 윤석열 파면 소식으로 방송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론조사 빛,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국 모든 건 사필 규정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요. 우리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다음 주 금요일 11시 11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은종 대표께서 저희들 여론조사 비용 대느라고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헌재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헌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8분의 손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사실 생각하시고, 가라앉는 대한민국 호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을 바랍니다. 자,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빛의 혁명, 여론조사의 혁명, 여론조사 빛. 매주 금요일 11시 11분 서울의 소리가 전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해설.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가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립니다. 속 시원한 해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대선 판도를 예측합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11분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